자, 바질님, 민트, 치즈, 토마토님, 냥냥냥냥님, 서스페스님, 나와리링님, 누나달사가님, 민또, 토마토님, 황금추시님, 카피님, 그리고 말린 토마토칩님, 반짝 있는 멍멍이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좋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잘 지냈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있네. 어서 오십시오. 화요일에 다들 또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들 오는 거 조금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이랑 좀 수다 떨고, 그리고 오늘은 5월달 마레토 큐레이션 있고, 그리고 약간 보너스 느낌으로 제가 어제 그 독서 3주년이 됐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당장 취향을 담은 책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셨나요? 네, 저는 아까 먹고 왔죠. 님들은 밥 먹었어요? 뭐 저는 그냥 뭐 먹었지? 푸파퐁 커리. 발음 진짜 어려워. 푸파퐁 커리. 네, 먹었어요. 저는 치킨이요. 그래, 맛있는 거 드셨네. 저는 그거 있어. 아무튼 그거 있어. 발음 어려운 커리 먹고 왔어.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그래, 저거. 푸팟퐁 커리. 그래. 저거 먹고 왔어요. 야, 발음 진짜 어렵다. 요즘에 님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 비가 와서 그런가? 날씨가 약간 좀 습해졌나? 맞아요, 녹아요. 그치? 이게 날씨가 막 습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제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고 난 후에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좀 비가 오고 나서 좀 많이 더워진 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딱 출근을 하는데 확 더워진 거야. 그 더운 공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여름이 드디어 오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름이라. 이제 또 여름 오면은 또 여름 휴가가 있겠네. 지구 온난화여가지고 더워진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좀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 비 오고 더워지는 거 보니까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아카시아 향도 나고. 아카시아 그 향기가 너무 좋지 않나요? 토마토맛 솜사탕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하 어서오세요. 아카시아 꽃이 진짜 그 향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좋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길 가다가 보면은 그 꽃집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일부러 좀 광합성 하라고 식물들 이렇게 밖에다가 내놓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 식물 들의 그 특유의 그 풀냄새 있죠. 그거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맡아보면 너무너무 좋더라고. 꽃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막 뭔가 녹색 식물이라던가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주변에 이제 좀 걸어가다 보면은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꽃가게에 들어가도 향이 좋아요. 맞아. 예, 좋아해요? 그치. 딱 지금 계절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 풀 좋아. 그러니까 풀 좋아.
5월달에 님들아, 5월달이 뭐가 있지? 행사 같은 게 있나요? 요즘에 학생들 어때? 학생들 계시나 지금 여기? 여기 학생 있는 사람? 그 중간고사 끝났나요? 직장인들이야 뭐 항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늘 똑같은 걸 반복하긴 하겠지만은 뭐 힘내자. 우리 직장인들은 다들 화이팅 하는 걸로 하고. 벚꽃은 졌는데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 잠깐만, 벚꽃은 졌는데 이제 해가 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기말 싫다고? 교수님, 야, 교수님을 묻어버리면 뭐, 진정해. 교수님을 묻어버리면은 학교가 잠깐만, 그 학교가 사라지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닌데 그 여러분들 그 졸업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학교가 사라진 것까지는 뭐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없다 치는데 여러분들의 졸업장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교수니까 알아서 나오겠지. 아, 맞다. 졸업은 해야지. 그래, 졸업은 해야지. 아, 웃기다. 아, 까비. 뭐가 아깝다는 거야. 김초반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오후의 희망공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졸지어 교수님이 두더지가 되어버리네요. 그러네. 야, 근데 교수님이 두더지라고? 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하 길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디그다. 나 저거 얘기하려다가 참았는데, 교수님한테 감히 그렇게 디그다로 비유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참았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리시네? 뭐, 저 의견은 제 의견은 아닙니다. 아, 재밌다. 빠른 손절. 아, 뭐, 모든 학생들과 직장인들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다만 닥트리오가 아니어가지고 다행이겠죠. 닥트리오가 디그다 진화형이죠? 나 1세대 포켓몬 세대여가지고 디그다 다그다그 하던 그런 애들 있죠. 아, 맞아요? 아, 맞네. 그렇구나. 교수님이 3명. 이거 슬퍼할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방에 있을 텐데 지금. 교수님이 3명이라고? 교수님 3배 이벤트? 살려줘. 어땠을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님들을 좀 울려버렸네. 아유, 화요일이라고 약간 어휴. 끔찍하네요. 내가 화요일에 예열 시간이니까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커를 좀 해볼까 하고서 좀 이야기를 던져봤는데 이렇게 나올 것까지야. 나와버렸구만. 끔찍. 아, 미안해. 아이고. 그러면은, 딴 얘기 할까? 무슨 얘기 할까? 제가요, 님들아, 최근에 만연체 특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연체를 내가 너무 푹 해버린 거야. 진짜 푹 담가가지고 먹어버린 거야, 내가. 그냥, 와, 재밌다라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푹 담가서 먹어버린 거지. 그냥 진짜 완전히 장아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만연체라는 것의 매력을 제가 좀 많이 좀 크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라는 그 책 아시죠? 세상에. 네, 그거를 제가 작년인가? 분명히 이제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만연체의 그 매력을 딱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 피네간의 경야를. 그래서 돈 주고 샀잖아. 세상에, 분명 악플을 달았던 사서님이었는데. 와, 나도 몰랐어. 나도 이거를 진짜 다시 찾을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내가 피네간의 경야를 다시 찾는다고? 야, 진짜, 이건 진짜라고? 근데 내 앞에 오늘 종이책이 떡하니 와 있어요. 12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벽돌책이 정신 차려보니까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야, 진짜, 다 읽고 새로운 관점으로 리뷰해 주시나요? 리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제가 간략하게는 써놨거든요? 이따가 같이 여러분들이랑 볼 건데, 제가 간략하게는 써놨어. 어떤 내용인지는. 처음으로 봤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써놓기는 했는데, 그러게. 솔직히 이거는 전문가들도 보기 힘든 저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해보게 되면은 하겠습니다. 님들은 요즘에 재미있는 거 있으세요? 내가 좀 요즘에 푹 빠져있다라거나 그런 거? 요즘 뭐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 신작이라던가 영화 이런 것들. 괴출이요. 와, 그러고 보니까 괴출 어디까지 갔어? 괴담 출근도 봐야 되는데 진짜 안 본 지 되게 오래됐다. 괴담 출근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진도 많이 나갔겠지? 요즘 추리소설 다시 읽고 있어요. 오, 어떤 추리소설 읽고 계시나요? 재밌겠다. 근데 추리소설 하면 확실히 매니아층들이 확실히 탄탄한 게 추리소설이기도 해가지고. 추리소설 나도 좀 읽어보기 버릇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요즘 추리소설 읽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어떤 추리소설 읽고 계세요? 아서 코난 도일의 선상 미스터리 단편집이요. 좋다. 확실히 아서 코난은 솔직히 좀 유명하기는 하죠. 리드비 좋아요. 다양해요. 아, 맞아. 리드비도 일본 그 소설이나 추리소설 좀 많이 내시는 출판사기는 하죠. 민트지음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과제에 빠져 삽니다. 여기에는 과제에 빠져 살고 계시고. 그래도 시간 나면은 나중에 좀 재밌는 거 보고 영업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화이팅. 학생 화이팅. 1939년 명성아파트라는 추리소설이에요. 오, 나 저거 들어본 것 같아. 보진 않았는데 명성아파트 되게 재밌다고는 들었어.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루 종일 과제 생각 말고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과제에 치여 살면 뭐 어쩔 수 없지. 스커트 집사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추리소설. 안 그래도 저번에 추리소설에 대한 매력을 같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와, 난 추리소설 아직도 안 읽어본다. 추리소설. 아, 근데 예전에 읽어봤던 책은 있어요. 그 시간의 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추리소설은 시간의 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그 마루금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엘릭시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 그림에서 그림 속에 이제 주인공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한 환자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있기 너무 심심하니까 그림을 통해서 추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 자체에는 아예 뭐 범인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추리만 하는 거야.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생각하고 이제 추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의 추리 소설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신선했던 기억이 나요.
모든 것이 F가 된다. 뭐야, 학점 얘기 아니? 모든 것이 F가 된다는 저거 소설도 있는 건가? 아닌가? 엘릭시도 좋죠. 엘릭시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독초콜릿 사건도 꽤 재미있었고, 추리소설 중에. 저는 약간 엘릭시르의 그게 좀 성향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소설이 원작입니다. 히히. 아하, 그렇구나. 좋습니다. 이게 추리소설들마다 잘 내시는 출판사들의 그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좀 엘릭시르가 좀 더 성향에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독초콜릿 사건도 좀 그것도 엘릭시르 책이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좀 더 좀 많이 읽어보고 싶기는 하다. 용의자 X의 현신도 좋습니다. 요거는 뭔 줄거리래? 야, 내가 다른 거는 진짜 자신있게 이야기하겠는데, 추리소설을 조금 하반기에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저번에 언제였지? 우리, 왓츠인 마이 책 가방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 저 책 뭐지라고 하고 좀 궁금했던 그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한테. 스님, 그거 맨 끝에 그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 이 단색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저 컬렉션 뭔가요? 라고 하니까, 그 에거서 크리스티라는 작가님의 책이래요. 근데 이제 에거스 크리스티라는 이름으로 쓴 게 아니고 다른 필명으로 내신 작품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추리소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그 작가님 필명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에거스 크리스티 작가님의 책이었던 거는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추리소설. 근데 좀 추리소설 좀 잘 보고 싶다. 이상하게 일본 추리소설도 재밌는 게 확실히 많잖아. 진짜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일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번역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퀄리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에도가와 람포도 추리소설로 유명하죠. 근데 약간 번역2에서 좀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서로 봤을 때는 그 작가님들의 그 문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다이렉트로 그 원서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번역을 봤을 때는 이 무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를 좀 특히 이제 번역을 하실 때 좀 번역을 좀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일본어 번역을 하시는 그 번역가를 아직까지는 많이 못 만나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읽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일본 문학을 좀 많이 읽고 싶다고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었는데, 어느 출판사를 먼저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야, 혹시 일본 출판사래. 일본 문학을 잘 다루는데 번역도 괜찮은 곳이 혹시 있을까? 나 진짜 아는 데가 리드비뿐이야. 아니면은 이제 세계 문학전 해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일본 원서를 이렇게 하나씩 보거나 그렇지 뭐. 저도 리드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번역이란 참 어려워요. 맞아. 번역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무래도. 번역하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요즘에 약간 좀 뭐랄까, 배수아 작가님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 배수아 작가님의 그 번역에 좀 많이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는 모든 책들의 거의 대부분이 배수아 작가님이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배수아 작가님 좋죠? 아니 진짜. 점수가 있군요. 어서오세요. 마카입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그 워크룸 프레스에 있는 책들 중에 오늘 뭐 읽었더라?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배수원 작가님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밤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도 배수아 작가님이 하셨고, 뭔가 그 해설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딱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작가님을 만난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 배수아 작가님이 또 예전에 그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라는 만연체 책을 쓰신 분이시거든요. 작품성도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단테모니아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배수아 작가님도 약간 만연체를 쓰시는 분이라 구병모 작가님 좋아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만연체를 좀 즐긴다 하시면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구병모 작가님이랑 비슷한 결을 좀 공유를 하시는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배수아 작가님의 책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님들은 좋아하는 번역가 있으세요? 저도 막 번역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하나씩 이제 좀 찾아보니까 좋아하는 번역가도 생기고 작가님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어떤 분이 번역을 하셨다면 이분 거는 진짜 믿고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저는 마레토 방수 제가 번역을 하지는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한국 작가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번역가분들을 잘 몰라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현대 작가님들도 재밌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번역가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경우가 많나요? 일단, 저도 그냥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번역에서는 그 단어를 써야 했을까라는 약간 단어랑 문장을 이제 좀 꾸려나가는 성향 차이? 그거 이제 쓰는 사람마다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표현의 차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보는 편인데, 야,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외국어 좀 하시는 분들, 원서를 좀 자주 읽으신 분들, 그분들이 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본어, 중국어 잘하는 분은 알아요. 아, 그렇구나. 와, 중국어 잘하는 분은 좀 부러울지도? 저도 중국어 좀 배워보고 싶기는 하네요. 맞아요. 그쵸? 번역가 차이가 저도 궁금했는데 세계문학 유명한 아무거나 첫 문장 번역 모음 같은 거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확 보이더라고요. 맞아. 최근에 SNS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어떤 독서계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인간 실격의 그 첫 페이지를 어느 출판사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다르기는 해. 같은 내용인데 전혀 그 해석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달라요. 문장의 구조라던가 그런 짜임새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번역마다 그리고 출판사마다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걸 일부러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거 SNS 타기 전에 시타르타 첫 문장 번역 차이 모음 보고 판본 골라 읽었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예 뭐 그런 거 이제 취향 안 타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읽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본 골라서 읽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첫 문장부터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척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아. 저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니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무척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예 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자체를 빼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장을 쓰실 수도 있고 번역 차이가 좀 그렇게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한 번역의 세계. 볼 때마다 진짜 항상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어. 약간 여러분들이 번역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홍한별 작가님의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라는 책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 책이 되게 번역에 관련된 책인데 고전 문학에서부터 현대 문학까지 아우르면서 번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신 에세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다들 접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되게 저도 재밌게 읽었고 리뷰할 때도 제가 그때 꽤 좋은 평을 많이 드렸던 책이에요. 이번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 뭔가 이번에 좀 새로운 얼굴들이 되게 뭐랄까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좀 많이 뵙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어. 뭔가 이제 제 채널이 아직은 그 편집본은 없어요. 대신에 편집본은 없는 대신에 이제 다시 보기를 이제 꾸준히 올려드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보기를 이제 검색을 하셔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쇼츠 타고서 오시거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같이 재미있게 또 같이 이야기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장대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마레토 큐레이션이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화요일에 제가 4권의 책을 직접 읽은 책들을 주제에 맞게 표현을 해드리고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할 거고 오늘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이래. 독서한 지 한 3년 됐거든요, 이제. 어제가 3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뉴비 탈출을 했죠? 그래서 저의 취향 가득한 책들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서 뉴비 무섭다. 나 이제 독서 뉴비 아니야. 나 이제 3년 돼가지고 저 독서 뉴비가 아니고요. 나도 이제 독서인이야. 제가 이제 3년 되기 전까지는 약간 나름대로 독서 뉴비라고 막 이렇게 소개하고 다녔는데 자칭으로. 일단 보르헤스 거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보르헤스는 없고요. 제임스 조이스는 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6분이니까 한 4분 정도 더 떠들다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여러분 제가 고불 특집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또 아시겠지만은 고불 출판사가 또 이제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이렇게 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고불에서 한 3번 정도 이제 좀 꾸준하게 책을 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씬북 시리즈를 총 4권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동안 또 많이 보내주신 것도 있고 또 신경 써주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볼 특집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일요일에도 관심 있으시면은 와주셔서 같이 책 이야기도 나누고 고불에서 혹시라도 읽은 책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불 칭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레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항상 책을 먼저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정말 염치불구하고 봤죠. 그래서 네,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는 고불 특집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굿불. 와, 굿불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굿불도 괜찮다. 고블린의 약자기는 한데 사서님 치즈직 메인에 2번 떴어요. 대박. 오 진짜. 내가 메인에 떴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이야.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캡처 1.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나도 메인에 떠보기도 하는구나. 좋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큐레이션 하러 갈까요? 뭐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책 컨텐츠를 또 위주로 하는 곳이니까 일단 또 책 컨텐츠 한번 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은 화면 넘길게요. 잠깐만 OBS를 오케이. 그리고 틱톡을 끄고 자 이번 달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마레토 큐레이션 5월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마레토 큐레이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레토 큐레이션은 제가 직접 읽은 책들 중에 주제에 적합한 책 4권을 골라가지고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일단은 버전 2번째고요.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해온 컨텐츠 중 하나인데 오늘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냐면은 5월달이지 않습니까?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도 있었고 제가 또 어린이날 때는 방송을 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5월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책을 좀 여러 가지 좀 읽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생각보다 그림책이라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담백하지만 압축적이고 그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그 동화책을 생각하면 안 돼. 요즘에는 진짜 동화책 자체가 달라요. 물론 우리 때도 좋은 동화책이 많긴 했지만은 요즘에는요, 작가님들이 정말 다양하고 그림체들도 진짜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고르는 것마다 거의 실패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만큼 그 작가님들이 그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짜시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 4권을 소개를 드리게 되는 이 그림책들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상자세상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글은 윤여림, 그림은 이명하 작가님이 하셨어요. 상자세상이라는 그림인데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제 쉽게 버린 택배 상자들 있잖아요. 그 상자들이 끊임없이 버려지면서 그게 막 바깥에 쌓여요. 근데 그냥 뭐 분리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다 휙휙 버려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쌓이게 되잖아요, 그 상자들이. 그러니까 그 상자들이 점점 거대하게 커져버려요.
막 상자들이 막 자아가 생겨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순식간에 뒤집혀 버리는데 상자들이 사람들을 그냥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는 세상에서 상자들만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끝없이 불어난 이 상자들은 결국 세상을 막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상자 재난물이죠. 끝없는 소비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쓰고 버리는 것들이 만들어낸 기묘한 이야기라고 이제 좀 약간 SF식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약간 반전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라는 결론을 내기는 하는데 약간 봤을 때 되게 독특했어. 이게 상자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페이지마다 칸칸마다 있잖아요. 네모난 모양으로 칸칸으로 이렇게 해줬어. 표현을. 되게 신기해서 사파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만화 같기도 하면서 아니면 그 네모 상자의 표현을 되게 연출을 되게 독특하게 잘해줘가지고요.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책 상자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다정죽집이라는 얇은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얇은 소설책이에요. 글은 우신영 작가님 그리고 그림은 서영 작가님이 이제 담당을 하셨고 내용은 되게 포근해. 정이 많고 따뜻한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사별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살아가시면서 근근하게 운영하는 팥죽집의 생활이 여의치는 않아요. 근데 할머니 자체가 너무너무 따뜻하신 분이어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시고 상냥하실 줄 아는 분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의 그 이야기 속에 항상 있잖아. 뭔가 할머니가 지내고 있는 부엌에 식기들이 막 움직이고 할머니의 마음을 막 도와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식기들이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의 그 팥죽집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식기들이 할머니와 함께 했잖아. 그래서 할머니의 팥죽집에 마지막 시간들을 끝까지 함께 하려고 애쓰는 이야기가 바로 언제나 다정죽집이라는 책인데 이거에 또 이제 엮여져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정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왜 다정과 그리고 할머니의 죽집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끝에 가면 나오는데 너무 따뜻해지더라고. 순간 욕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보통 이제 주방에 있는 식기라고 하잖아요. 발음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되게 좀 따뜻한 느낌의 책이에요. 엄청 따뜻해요. 이거 밀리의 서재의 오디오북도 있거든요. 엄청 이제 되게 읽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 되게 익숙한 소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더 와닿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딱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봤고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네. 그리고 익숙한 맛이 맛있는 법이죠. 맞아요. 항상 익숙하다고 해서 식상하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더 와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의 시간이라는 그림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글도 그림도 수현정 작가님이 둘 다 이제 담당을 맡으셨고, 요거는 조금 어린이들을 위한 느낌보다는 살짝 어른들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림책. 뭐 이제 여행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책이기는 하지만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이 나오고 로마 바티칸 미술관이라든지 메테오라의 수도원 같은 것들 뭔가 여행 속에서 담아낸 낯선 곳의 풍경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담은 그림체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정적으로 만들어낸 사파들이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제 목적지로 이동하는 모든 풍경들이 마주침 그리고 여행지에서만 남을 수 있는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곧 일상과 맞닿아 있음을 잔잔하고 포근한 그림으로 딱 표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바쁜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들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어린이들이 아직까지는 공감하기에는 살짝은 어른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과 같이 읽기는 괜찮은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뭐 엄마 아빠라던가 같이 오셔가지고 뭐 어른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살지만 그래도 여행하면서 여유를 되찾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책이라서 가족들이랑 특히 같이 보기 좋은 책. 그래서 제가 여행의 시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곤충 호텔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릴 텐데 하피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이 책은 글은 한라경 작가님 그리고 그림은 무은 작가님입니다. 말 그대로 곤충들이 사는 호텔이에요. 사계절마다 바뀌는 호텔에서 다양한 곤충들이 오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제 각기 다른 생김새와 습성들이 가진 곤충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성과 배려, 공동체 감각을 자연스럽게 이 그림책 안에다가 녹아져 있어요. 그림책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요. 따뜻한 작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색감도 뭔가 은은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그런 책 중 하나입니다. 곤충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실적으로 징그럽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귀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곤충 호텔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5월의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는데 제 주변에는 일단은 저한테는 조카가 없어요. 아직은 저는 조카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아는 지인들의 이제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 내 주변에 이제 내 조카라던가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내 조카나 아니면은 지인들의 뭐 아이들 그 친구들한테 뭔가 그림책을 선물해줘야 돼. 그럴 때 약간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방송을 전체 이용가이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과연 볼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도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그 테마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달의 마레토 큐레이션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끝. 마레토 큐레이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거는 해드렸어요. 제가 언제였어 이게 2026년 5월 3일에 리드윈미라는 콘텐츠를 했는데 그때 제가 1000권을 달성을 했거든요. 독파를 했거든요. 1000권 독파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책들이 총 10권이었어요. 와 1000권들 1000권 읽어서 그래도 이제 추천을 할 책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결말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서사도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었거든요. 발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자, 제가 어제 독서한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방금 보셨던 건 여러분들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을 한 책이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오로지 100% 방장의 취향만이 가득 담긴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독서 3주년 기념 취향 독서 10권이라고 써놨어요. 추천하기에는 약간 조금 그렇고 그냥 방장이 진짜 좋아하는 거 방장이 좋아하는 것 약간 좀 세맛나고 좀 어렵고 정말 극단적인 만년체를 쓰고 있으며 그래서 좀 취향이 타는 소재를 좀 좋아하고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추천하기는 조금 양심이 좀 찔리고 그냥 취향 도서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와 해체주의 와 포스터 모던 그렇습니다. 해체주의 문학 매우 좋아합니다. 자, 첫 번째로 푸른 순간
검은 예감, 게오르크 트라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와, 이상 전집! 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시집인데, 게오르크 트라클이라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독일 시인이에요. 독일인가 맞을 겁니다. 근데, 와, 이 시에서부터 일단 공기 자체가 달라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쇠락과 죽음의 예감을 푸른빛과 어둠의 이미지로 응축한 시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데 병들어 있고 황홀한데 동시에 썩어가는 감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인간 존재가 무너지는 순간을 몽환적으로 붙드는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을 안개에 담아서 숙성시킨 느낌인데 왜 이런 거 하니 이 트라클의 시대는 전쟁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시 상황을 늘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라클의 이제 타계도 자기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시집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푸른 순간 검은 예감이라는 시집을 저는 보면서 가장 이미지적으로 많이 떠오른 게 색감이에요. 중간중간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 미술 작품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 뭐였냐면 푸른, 검은, 붉은, 황금색에, 은색에, 회색에 이런 컬러 그 색감적인 표현들이 진짜로 가감없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푸른색이에요. 혹시라도 색감 중에 파란 색깔 좋아하시는데 글자마저도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시집 추천합니다. 대신에 약간 좀 음울한 느낌의 시집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약간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오르크 트라클이라는 이 시인을 만나고서 반해버린 거예요. 내 취향에 딱 너무 부합을 하니까. 파란 글씨는 아닙니다. 그냥 텍스트 자체가 그 푸른 느낌이 많아요. 이분도 20대에 타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타계하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지금 번역된 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나마 번역된 책들 중에 몇 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2권밖에 없어. 제가 지금 이거 하나 구했고요. 그리고 떠나간 자의 뭐였는데? 잠깐만 내가 보여드릴게. 잠깐만 내 제목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으니까 잠깐만. 떠난 자의 뭐였는데?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 나 찾을 수 있어. 떠난 자의 노래였나? 잠깐만. 떠나간 자의 노래 맞아요. 고맙습니다. 떠나간 자의 노래라는 시선집이 이제 두 권을 유일하게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지금 웃돈 주고 진짜 싸게 구해봐야 한 5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절판인 상태여가지고 아쉽게도 지금 구하기가 조금 힘든 상태의 책이고요. 일단은 가장 색감이 많이 드러나는 게 이 시집 중 하나, 이 시집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원된 피네간의 경야입니다. 되게 유명한 저거죠. 제임스 조이스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어문학사입니다.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번역가들 쥐고 나갔다고 유명한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영원한 난제로 남아있는 우리 한국의 문인으로 치면은 이상의 느낌으로 문인 이상 아시죠? 그것보다 훨씬 더 난해한 그 책. 피네간의 경야입니다. 일단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꿈속 언어처럼 뒤섞이고 변형되는 문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역사와 신화 그리고 무의식, 언어 자체를 거대한 순환고절을 엮어낸 실험적인 소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면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명확한 줄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만의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꿈을 꾸듯이 흐르는 의식이라든지 언어 유희가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언어 자체가 정말로 많아요. 몇십 개의 외국어가 섞여져 있고요. 말장난이라던가 그리고 중첩된 의미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 문장 속에서 그냥 떠다닌다는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지적으로는 밤과 꿈 그리고 죽음과 부활,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를 정말 끝이 없이 순환하는 강물처럼 그려내는 작품이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복원된 피네간의 경야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닌 느끼는 것인가?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면 약간 조금 좀 수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약간 느끼는 쪽. 그건 그래. 약간 저스트 필링. 내가 항상 그래. 문학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면 이해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느끼라고 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네간의 경야는 약간 좀 느끼는 문학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세된 양말. 그 여인의 이름은 워스였다. 저런 느낌이라니까요, 진짜. 해석을 하면 안 돼. 요거는 그냥 피네간의 경야 자체는 해석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최근에 이제 오늘 오게 된 책도 이건데 왜 샀냐면은 그냥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싶을 때 읽고 싶을 때 보고 싶어서 샀어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조의 기묘한 모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왜 조조의 기묘한 모험 보는 것처럼 보면 돼. 그냥 나는 생각을 안 하면 돼. 그냥 머리를 비우고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장님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 영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딱 이런 느낌이야? 의식을 흘려보내는 책인 건가요? 이건 그냥 의식을 흘려보내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요.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생각하기를 포기하라는 거군요. 네. 그게 가장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종이책 자체가요, 본문이 굉장히 빼곡한 데다가, 글씨가 진짜 작아요. 보다 보면 눈이 아파요. 집중해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그래도 책에, 문장 자체도 글씨도 찌끔한데, 그것까지 생각하자면 머리 아프다. 네. 그래도 저는 약간 이 해체된 문학이 되게 이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제가 좀 피네간의 경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GH에 따른 순환,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 하나입니다. 을류문화사에서 낸 책이고요. 이 책은 주인공이 하녀의 방에서 바 선생을 마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존재와 인간성 자체가 붕괴되는 내면적인 여행을 하게 되는 책이 GH에 따른 순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사의 해체가 됐습니다. 의식의 흐름과 존재론적 감각의 핵심이고요. 작품의 언어 실험적 묘사와 분위기와 감각과 감정의 전개의 핵심적인 비연속적 파편적인 순간으로 언급이 됩니다. 혹시 바 선생 그레고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레고르는 아닙니다. 유서희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리스펙토르도 뭐랄까 정말 해체 문학과 극단적인 만연체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만연체 특집을 했을 때 7단계로 나뉘었거든요. 이제 7단계는 이상이고요. 이상은 뭐 만원체가 아니기는 하지만 6단계가 리스펙토르랑 그리고 누구였더라 저거 크로스노 호르커이 라슬로가 6단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읽다가 이거 읽으면은 얘가 너무 굉장히 좀 단정해 보여. 단정한 느낌이에요. 이거 읽다가 이거 읽으니까 진짜 뭔가 서사가 있는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야?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무튼 세 번째 클라리시 리스펙토르를 설명을 드려봤고 그리고 두이노의 비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 되게 유명한 시인 중 한 분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이고
릴케의 시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기독교적인 면모가 일단 중심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독과 그리고 천사와 죽음과 사랑을 어떤 거대한 서정시로 끌어올린 시 연작입니다. 인간은 뭔가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릴케의 시예요. 그나마 좀 환기가 되는 게 약간 릴케의 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5번째. 죽음 트릴로지라는 벽돌 시집인데 김혜순 작가님의 시집입니다. 일단 그동안 이 트릴로지가 이제 김혜순 작가님이 내셨던 시집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트릴로지의 형태를 만들어낸 시집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고요. 시집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여성의 몸과 그리고 죽음과 폭력과 기억들을 날 것 그대로 밀어붙이는 시의 세계입니다. 뭔가 언어 자체가요, 꾸며지거나 예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끌어오르는 감각 자체로 존재를 합니다. 읽다 보면은 물론 시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은 어떤 뭔가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쓰기는 했는데 악몽의 그 장기기간 같은 이미지, 약간 고어적인 이미지가 존재를 한다고 써놨는데 이거는 저한테는 약간 극찬으로 좀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죽음을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할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일단 김혜순 시인님은 원래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이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혜순 시인님이 성향이 좀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번째, 황리가, 찬쉐. 와, 나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서사 다 해체되고 모더니즘만 얘기하고 있네, 지금. 양해 바랍니다. 이거는 방장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취향인갑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저의 취향을요, 여러분들한테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는 그래도, 아까 큐레이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추천할 만한 책들을 추천을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취향 따로 있고 추천하는 책 따로 있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모더니즘 좋아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풀이 약간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대중적인 책도 많이 읽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6번째 황리가 천시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해체 싫어요. 그래. 해체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재밌는 책 많이 읽어올게. 자, 이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황리가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의 죽음과 부패에 대한 소설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랄까, 아방가르드 전위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현실과 환상이 뒤엉킨 세계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굉장히 기괴하고 뭔가 좀 지저분하게 표현을 냅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표현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명확한 해석을 거부하는 꿈 같은 문장들이 이어지면서 읽고 있는 독자가 먼저 현실감을 잃게 만드는 책이 바로 찬쉐의 황리가입니다. 근데 텍스트적으로 뭔가 좀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진짜 지저분한 이유가 뭐냐면 아방가르드 소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찬쉐 작가의 책들은 보통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멀쩡한 거는 격정세계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약간 좀 환상적인 사랑 이야기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 요건 좀 약간 극단적인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7번째, 요한은 티텔을 사랑한다. 안경원숭이 작가님의 그 로맨스 웹소설이고요. 그리고 리디북스 출판입니다. 요한은 티텔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써놨는데 근데 이거 읽고 나면은요, 이게 단편 소설이에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이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읽게 됐는데 제목에서 일단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티텔을 사랑해요. 네? 요한은 티텔을 사랑해.
나는 진짜 요한 티텔을 사랑한다? 요한 티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요한은 티텔을 사랑해. 나 이거 보고 진짜 결말 보고서 이 로맨스 판타지라는 그걸 약간 제가 좀 망사랑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맛있는 망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짧아가지고 여러분 망사랑 좋아한다 약간 로판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읽으면 저처럼 말합니다. 진짜 요한의 티텔을 사랑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한의 티텔을 사랑한다니까. 아 진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망사랑 로맨스 판타지고요. 그리고 8번째 쓸모없는 노력의 박물관이라는 리산 시인님의 시집입니다. 문학동네 출판입니다. 일단은 제목처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뭔가 사라지고 잊히는 마음들, 끝내 뭔가 열심히 했지만은 보상받지 못하는 노력들과 감정의 흔적들을 응시하는 시집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의 시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복하는 뭔가 작고 무력한 애씀들에 대해서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자체는 뭔가 담담하지만 그 안에서는 뭔가 그런 애씀들을 오래 버틴 사람 특유의 체념과 다정함이 함께 흐르고 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좀 잠깐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9번째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자, 이상 시 전집 저자는 이상 그리고 소명출판 정본으로 저는 봤습니다. 일단 만연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해체된 문장과 불안과 실험적인 언어와 그리고 수학적인 시들도 굉장히 유명한 문인 중 한 분이시죠. 근대 인간의 고독과 파열을 드러낸 작품들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의미가 아니라 감각 자체로 밀려오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한국 문학계의 영원한 이 사람 대체 뭐임 담당입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그 수학자들이 이상의 시를 보면서 수학 공식을 정리하실 정도로 뭔가 좀 되게 이과적으로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중 한 분이시죠. 저는 제 입문 작품도 이상이어가지고 이 정신없고 알 수 없는 이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그대로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상 선생님 덕분에 제가 책을 읽게 된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작가지만 수능 문제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분. 그건 솔직히 수능 문제로 내면은 진짜 민원 들어와요. 이거는 이상 그 본인도 야 그건 좀 학생들한테 아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오키보아라는 시가 있거든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그 사회성은 없을까? 나는 있을 거라고 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한 명의 아해가 절망하고, 한 명이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이상의 작품을 수학 문제로 낸다? 여러 수많은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아해가 매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 1회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진짜 무서움. 나 그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나 그거 되게 좋더라고. 이게 이상 작가님 자신의 여러 가지 자아를 투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설정을 넣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유형지에서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일단 요거는 민음사의 이제 출판을 이제 제가 읽었고요. 요거는 카프카절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카프카절이라고 민음사에서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카프카 관련 책을 한 권이라도 사면 유형지에서라는 그 책을 이렇게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또 카프카 유형지에서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 단편이 마음에 드는데 이 단편만 있는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아 넘어가서 이제 사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산 책이 그 법 앞에서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고 이 유형지에서라는 비판매 책을 얻게 됐습니다. 바선생 그레고를 얘기했더니 바로 나오시네. 카프카는 꼭 나오죠.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유형지에서라는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괴한 처형 기계를 통해 권력과 죄 그리고 복종의 잔혹함을 묘사한 단편입니다. 뭔가 되게 카프카가 쓰는 텍스트라고 하면 좀 약간 체념하는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잖아.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차갑고 논리적인 텍스트로 읽을수록 뭔가 좀 압박이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당 작품에서의 카프카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절망을 시킵니다. 그런 책이 바로 유형지에서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다른 독립 서점에서 뭔가 새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기괴한 느낌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괴해가지고 내가 참 뭐 어떻게 읽어보시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다. 카프카 책에 무조건 나오는 규율 아버지. 카프카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익명의 후원자님 5,000치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카프카 진짜 좋지 않습니까? 저도 카프카 진짜 좋아하고 물론 이제 변신이라는 책도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형지에서라는 이 단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거를 가장 손에 꼽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프카 파편집도 있어요. 이제 카프카가 이제 생전에 남긴 메모들을 이제 파편화 시켜가지고 이제 쭉 모은 책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카프카의 성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의외로 보르헤스랑 베케트가 없네요. 안 그래도 보르헤스랑 베케트를 넣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보르헤스랑 베케트를 지금 도장 깨기 하고 있어요. 베케트 그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온 책들 중에 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더라고요. 선집 시리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베케트를 넣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몇 권 읽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넣지는 못했고 보르헤스도 지금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직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뭔가 기회가 된다면 보르헤스도 그리고 베케트도 넣지 않을까 싶어요. 베케트 책 중에 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그 부조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철학적인 희극인데 물론 그것도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집에서 나온 그게 어떤지랑 영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좀 좋아해요. 베케트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꽤나 그 정말 정신없는 만연체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리스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서사가 있는 내용은 여기 하나예요, 언니. 저기 언니래. 요한은 티테를 사랑한다. 유일하게 요한은 티테를 사랑한다랑 그리고 유형지에서 이 두 개가 유일하게 서사가 있어요. 그나마 좀 약간 그래도 서사라는 형태가 남아있는 거는 GH에 따른 순환 아니면 황리가는 약간 남아져 있어. 형태가 약간 남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 저의 취향만 담겨져 있는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10권만 봤는데 취향을 정말 확실히 알겠어요. 정말요? 확실히 알겠다고 하면은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좀, 요런 독서를 하고는 있는데, 다시 보기로 혹시라도 나중에 보실 분들이라든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취향을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님들아 이거 읽었는데 재밌더라라고 하는 느낌이라 안심하셔도 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게 이거 아니어도요. 저기
골고루 읽어요. 그림책도 읽고요, 만화책도 읽고, 뭐 과학도 좋아하고 현대 문학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당장 취향이 이렇다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떠먹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취향이 난해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좀 난해한 편이죠. 아니,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는 책들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책들을 제가 또 많이 읽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마레토가 독서를 3년 동안 했다. 저는 평생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독서를 3년을 했다? 진짜로 정말 인생에 뭔가 좀 기록할 만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남겨봤습니다. 현대문학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현대문학이 많이 난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맞아, 난해한 것들이 좀 많기는 해요, 아무래도. 혹시 데미안 허스트 전시 보셨나요? 저 전시 보러 가고 싶은데 전시를 보러 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보러 갔으면 좋겠다. 근데 데미안 허스트랑 이번에 또 피네간의 경야라는 그 전시가 있다고 하던데 전시 보러 갈 수 있으면 보러 가고 싶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 그냥 한번 보여드릴까? 이제 마레토 큐레이션이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건 지난 호거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뱅화 서스펜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요. 순한 맛. 되게 괜찮은 책들이에요. 이런 것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니까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큐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매달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다는 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읽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동화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는 빨간머리 앤이라는 동화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뭔가 좀 큐레이션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큐레이션과 그리고 마레토 방장의 3주년 취향책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해드리고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살짝 둘러봤습니다. 이제 카페 오시면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 감사합니다. 카페 살짝 볼까? 우리 이제 카페에 다들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토마토 마이쮸를 드디어 구하다. 구하셨나 본데 저희 동네 올영에 들어오면 바로 품절인 토마토 마이쮸. 이게 뭐라고 티켓팅을 하는 기분인가 싶지만 그래도 저희는 토마토 포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다 털리고 겨우 하나 남은 것을 집어왔습니다. 맛은 진짜 토마토마 맛이에요. 가볍게 먹기 좋아요. 이거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에서 선 출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좀 먹어봤는데 나름대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경험해보기 좋은 마이쮸. 제가 좀 워낙에 또 군것질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맛있었습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자. 뭔 맛일까? 그 아이스크림 중에 토마토마라고 있잖아요. 그 맛이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망사랑.
최근에 읽은 소설인데 동양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망사랑이 아주 다분한 단편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이지 싶은 것들이 꽉꽉 눌러 담겨졌습니다. 이가 상하도록 달달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실어 없는 아도 괜찮지 않습니까요? 아... 제가 위에는 이제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문장 낭독은 저작권상 낭독은 안 하고 있는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오랜만에 망사랑 보니까 좋네요. 절대로 길가에 사이 좋아 보이는 연인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닌 거겠죠? 독후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책에 취미를 붙이려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책 관련 버튜버가 있나 하고 찾아보다가 마레토님을 보게 됐어요. 와우! 마침 평소에도 버튜버에 관심이 있었던지라 카페에 가입해봅니다. 다시 보기 책들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서 약간 겁도 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보면서 지식을 쌓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방송 용어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방송의 대략적 분위기와 용어를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남겨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봐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책 이야기는 또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리틀라이프를 도전하겠다던 토마토. 이거 지난번 방송 때 리틀라이프 도전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굉장한 충격을 금할 길을 없어요. 아니 제발요. 진짜 주도에게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이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선님이 왜 후다닥 뛰어오셔서 온갖 주의사항은 다 붙여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상상하는 엔딩보다 더 너무한 결말이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거 쓰신 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너무한 결말이 많이 나옵니다. 리틀라이프는 그런 책이에요. 어쩌다가 진짜 이 험난한 길에 가게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식의 저주다. 아무튼 힘내십시오. 화이팅. 난 분명히 조심하라고 얘기했다. 아니 갑자기 너무 숙연해졌어. 자, 번뇌를 종료합니다. 필사책 펀딩을 하는 중인가 봐요. 교보문고 구경하러 왔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08번 필사를 하면 내 번뇌도 끝날까? 나 이거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청자한테 깨닫다라는 108번 번뇌 필사책을 받았거든요. 열심히 필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번뇌가 108번 필사를 하면 그 새로운 번뇌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떡하지? 이거는 어떡하면 좋지? 이것이 인간인 것을 약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그건 그런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지금 5월 12일이잖아요. 일단 오늘은 마레토 큐레이션 5월호를 발표를 드렸고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저녁 9시에는 기역에서 희은까지 연상되는 책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랑 메모장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 저스트 채팅의 시간 초성으로 연상되는 책들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아는 것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5월 17일 2시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감사한 마음으로 리뷰하는 일요일의 독서 특집. 완독 리뷰 고불 신북 특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평용으로 책 4권 보내주신 거랑 그리고 저번에 보내주신 책들도 포함해가지고 제가 좀 서평이랑 감상을 가지는 시간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책은 지원을 받았는데 뭐 광고로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정말 늘 신경 써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
고불 쪽에서 이제 제가 발표하는 걸 또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거 끝나면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캣닙 애호가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안내는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후회합시다. 후열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나. 잠깐만, 저기 좀 바꾸고 올게요. 방제. 저스트 채팅. 됐고, 화면 넘기겠습니다. 재밌었다, 알차당.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쌓이다 보면은 뭔가 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찾아오시나 봐. 되게 신기하다. 요즘에 되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뭔가 따로 홍보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편집 컷이 없기는 한데, 제 방송의 특징은 생방송과 채팅이 좀 강점? 약간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좀 이렇게 또 중간중간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유튜브 다시 보기 보니까 지금 한 302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이제 302개, 물론 그 녹화한 것도 몇 개 있기는 한데, 그렇게 치면 한 200 몇 개기는 한데요. 그동안 다 그 방송들을 다 책 이야기로 꾸렸다는 거지. 신기하다, 그래서. 쌓이다 보면 뭔가 좋은 인연도 만나고 하는 것 같아. 와, 많다. 근데 뭐, 거의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편집자도 구하기는 할 건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생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히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 나 처음 본 사람들 궁금한 거 있어? 뭐 없으면 딱히 얘기 안 하셔도 되고. 토마토 좋아하세요? 네. 저 토마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토마토 자체를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책과 관련되어 있는 거 토마토라고 하면 귀엽지 않나? 그래서 토마토, 여러분들 팬네임이 토마토 포키예요. 전 스테비아 토마토만 먹어요. 스테비아 토마토 맛있지? 약간 달달해가지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토마토 관련되어 있는 음식은 되게 좀 감칠맛도 나고. 소금파예요? 설탕파예요? 생토마토파예요? 생토마토파. 님들은 뭐 어떤 거예요? 소금파 아니면 설탕? 생토마토? 보통 설탕에 재워서 많이 드시기는 하는데. 설탕이요? 설탕은 달달해서 맛있지. 생토마토요? 생토마토도 진짜 맛있어요. 소금 좋다. 토마토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저도 소금이요. 근데 나 소금으로는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어때요? 소금 맛있나요? 나도 소금으로 한번 좀 도전해볼까? 소금 좋아요. 진짜로? 은근 달짝지근해요. 묘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오,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요즘에 딱 그 토마토가 제철이잖아요?
도전 고고. 오케이, 오케이. 딱 제철인 토마토여서 괜찮을 것 같아. 스파게티 소스가 딱 짭짤한 맛이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완벽히 이해했어. 약간 그렇게 연상을 한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해했음. 토마토가 들어간 건 정말 맛있지. 아, 토마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에 이제 제가 11월 달이 2주년이 돼요. 2주년 일러스트에 여러분들도 들어갔다? 여러분들도 넣었어요. 토마토. 뭔가, 몰라, 그냥 넣어보고 싶었어. 여러분들 팬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여줄게.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팬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곰팡이 핀 토마토인가요? 아이, 그럴 리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동글동글한 귀여운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외형을 같이 일러스트에다가 넣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님들이에요. 우리 팬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이렇게 자료 보내드리면은 이제 2주년 일러스트를 딱 그려주시겠지. 이거는 이제 옥추는 이제 4월 1일에 이제 그린 건데 동글동글해가지고 같이 그렸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태양초 고추장 될 것 같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와, 진짜, 재밌다. 와, 재밌다. 아,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아. 아예 틀리다고는 말은 못할 것 같아. 막기야. 재밌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무튼. 일단, 마레토 유래가 뭔가요? 갑자기 퍼뜩 떠올랐다라고 하면은 되게 웃기겠지?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그냥 갑자기 제 데뷔 계기가요. 책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방송이나 할까였어요. 되게 이런 말 들으면은 되게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제가 3월 7일 방송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방송을 켜서 갑자기 데뷔를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장명적 제 의식의 흐름 태체주의이신 분 마레토라는 이름도 그냥 갑자기 떠올랐다. 갑자기 그냥 마레토 괜찮을지도 그냥 뭔가 일본어 이름을 쓰고 싶지는 않아. 내가 이름을 불리는 거면 약간 일본어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가 적당할까 싶어서 마레토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레토 하면은 어쩐지 책 취향이 네. 뭐 마레토 하면은 이름을 좀 약간 팬네임도 이랬어요. 내가 토자로 끝나니까 토마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팬 캐릭터가 토마토가 됐습니다. 진짜 대쪽 같은 분. 근데 귀엽지 않나요? 마레토마토. 그렇습니다. 마레토마토. 이제 우리가 인사가 마하잖아요. 우리 둘 다 같은 말을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 하이도 되고요. 마레토 하이도 됩니다.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 제1의 토마토가 무섭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해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뭐 딱히 뭐 화려한 데뷔 방송은 없기는 하지만 꾸준한 책리는 있다. 그거는 확실히 있다. 우리 방송 지금 오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게 됐다. 인정. 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SNS 트위터 이제 그러니까 구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부르는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거의 뭐 책 이야기밖에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있나라고 궁금하시면은 이제 보러 오시면은 책 이야기만 합니다. 뭐 그리고 아니면은 카페라던가 그런 데에서 카페 아니면 방송 그렇게 하시면 저를 조금 만나실 수 있어요. 가장 저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이때가 가장 여러분들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순도 100% 책리 그렇습니다. 순도 100% 책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좀 좋네, 반갑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꾸준히 유입은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분들 만날 때마다 좀 반갑고 신기하고 새롭기는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일단 안내드릴 건 다 안내드린 것 같네.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질문 받습니다. 오늘 뭐 읽으셨어요? 오늘은 저거 읽었어, 저거. 옛 거장들이라는 책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네간의 경야 다시 읽고 있고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읽고 있어요. 자, 질문 없으면 일단 저희는 화요일, 토요일 이때는 저녁 9시 제가 일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저녁 9시 하고 일요일에는 오후 2시 일주일에 이제 3번 정도 하고요. 이제 정규 휴방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당일 휴방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일주일에 3번 방송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쓸 때 내 머리에 있는 것과 쓰는 게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그건 그래. 솔직히 저도 있잖아요. 발표할 때 원고를 아무리 써도 보면서 발표를 해도 입에서 나오는 거랑 글로 보여지는 거랑 진짜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글의 영역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있는 걸 쓸 때랑 그리고 쓰고 난 뒤에 있는 걸 내 입으로 발표할 때랑 진짜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이게 또 각 분야마다 하나씩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저도 좀 스피치가 지금은 그래도 글쎄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공감해요. 님들 어떻게 스피치 잘하세요? 나 막 발표 진짜 잘한다 이러신 분 계세요? 아니요. 즉답이네? 그것은 언어의 한계인가 내 생각의 한계인가 생각이 들고 맞아. 근데 생각보다는 나의 언어 부분인 것 같기는 해. 언어를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솎아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절대무리. 진짜 어렵죠. 영업하시는 분들 진짜 쉼새 없이 막 이야기를 엄청 잘 꺼내시잖아요.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러워. 차라리 글을 쓸래요. 그래서 작가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언제나 발표 때 내성은 언제나 발표할 때 내성대는 지진나던데. 근데 그럴 수 있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그러는 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지. 어렵지. 여기 내향인들만 있구만. 나 내향인이다, 손. 제가 저번에도 그 조사를 해봤는데 내향인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손. 양손, 손. 그래, 다 내향인들도 있구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내향인들이구만. 그러니까 외향인들도 분명히 계시긴 했는데 오늘은 약간 내향인들밖에 없는 것으로 발로 들까요? 괜찮아요? 여기 이 없어? 방장도 내향인. 와, 이거 내향인 집단인데, 이야. 안 든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래도 없는 듯. 그럴 수 있어. 안 든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비엘님, 2000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되게 쿨하게 2000치즈를 적선하고 가셨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쿨도네, 진짜 쿨하다. 고맙습니다. 재밌다.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만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시간도 다 됐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옛날에는 좀 몇 시간씩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방송의 지속성을 위해서 1시간 반에서 많으면 한 2시간, 진짜 오래 하면 3시간인데 오늘은 약간 딱 평균적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날에 따른 컨텐츠가 있으니까 늘 다르거든요. 저희 컨텐츠 안내는 이용 안내에 있습니다. 매달 이제 몇째 주에는 어떤 컨텐츠가 있고 몇째 주에는 어떤 컨텐츠가 있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 해볼까나. 오늘 뭔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오랫동안 늘 익숙하게 보는 얼굴들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내일 또 열심히 움직여야지. 그러면 저는 토요일 저녁 9시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초성으로 생각나는 책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책 다 던져도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책들 중에서 이 책 진짜 재밌어요 하는 것들 있죠. 만화책도 가능합니다. 만화책 완전 가능. 진짜. 로판 완전 가능. 그러니까 하나 정도 생각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야기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에는 그 컨텐츠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새롭게 보신 얼굴도 또 앞으로도 또 자주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비엘님 천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쿨한 돈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남은 일주일도 힘내십시오. 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토요일에 봅시다. 그럼 갑니다, 여러분. 안녕. 마바마바.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마바.